시카고시가 내달부터 팁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한편 오는 11월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팁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공화당원 2명이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이 이사회 인준을 거쳐 시카고 한인문화원으로 공식 명칭을 개명하면서 브랜드 로고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LG전자가 북미 1위 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차지포인트와 제휴해 미국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합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연일 주가가 급등하더니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어제 화요일 오후 시카고 니어 웨스트사이드 인근에서 7세 어린이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주택가 대로변 가릴 것 없이 무차별 총격이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죠. 지난 5년 동안 시카고 고속도로에서도 총격 사건이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대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해야 한다는 후보 교체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교육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관내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이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소속 요원이 총을 가진 강도의 가방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운항 중 기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항공기의 안전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보잉사가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부품을 숨겼다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의회 상원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시가 내달부터 팁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지난 가을 시카고시 의회가 시에서 팁을 받는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는 원 페어 웨이지 조례를 통과시킨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카고시의 모든 식당은 팁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당 $9 48센트에서 $11 2센트로 인상해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5년 동안 임금은 2028년 전체 최저임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8%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업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카고 노동기준국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변화는 팁을 받는 직원과 함께 시카고의 모든 레스토랑은 물론 고객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식당 업주들은 수익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 여전히 이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일리노이주 레스토랑 협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수수료는 인상되고 팁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회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샘 토니아는 이 결정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낮추고 수천 명의 근로자를 실직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팁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공화당원 2명이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2024 텍스-프리 팁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팁에 대한 연방소득세와 고용세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즉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맵 게이츠 플로리다주 연방 하원 의원은 성명에서 치솟는 물가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많은 근로자들이 투잡으로 서비스 업계에 뛰어들고 있다며 이들이 벌어들인 팁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대선 경합주인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호텔 직원들과 서비스직 유권자들을 겨냥해 팁 면세 공약을 발표한 바 있죠. 단 구체적으로 팁 면세를 어떻게 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팁에 대한 과세를 없애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입법가들은 트럼프 감세안이 만료되는 내년 세금 정책을 다시 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이 이사회 인준을 거쳐 시카고 한인문화원으로 공식 명칭을 개명하면서 브랜드 로고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새로운 명칭은 비스코홀 개관식에 맞춰 사용하기 시작하며 시카고와 한인문화원을 띄어쓰기 없이 한 단어 고유 명사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에 문화회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스코홀 완공을 기점으로 시카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으로서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위한 새로운 브랜드 로고를 공모한다며 시카고 한인문화원은 더 큰 미래를 향해 문화예술 면에서 다양성을 지향함으로써 차세대들을 위한 공존과 공생의 의지를 담은 참신한 로고 디자인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당선자 한 명에게는 상금 $1,000가 수여되며 7월 7일 자정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참가 자격 공모를 희망하는 누구나 가능하며 1인당 2작품까지 출품이 가능합니다. 팀 공모는 불가합니다. 당선작 발표는 별도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공모전에 제출한 디자인은 모든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당선작은 문화원 소유로 공식 대표 로고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LG전자가 북미 1위 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차지포인트와 제휴해 미국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합니다. 양사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캔베라에 위치한 차지포인트 본사에서 협약식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차지포인트는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는 북미 최대 CPO입니다. 북미 외 유럽 16개국과 인도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기차 충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지난 1월 텍사스 공장에서 전기차 충전기 생산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북미, 나아가 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확대해 나갈 전기를 마련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LG전자는 기존 CPO 고객 외 방대한 충전 인프라를 보유한 차지포인트로 고객사로 추가 확보합니다. 차지포인트는 뛰어난 품질의 LG전자 전기차 충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사는 호텔과 병원, 쇼핑몰 등 LG전자가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B2B 파트너사를 비롯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충전 사업을 확대하는 데 협업합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연일 주가가 급등하더니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의 자리에 오른 건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3.51% 올라 시가총액 3조 3,400억 달러를 기록했고 MS의 3조 3,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애플을 따돌리고 시가총액 2위에 올라선 지 불과 며칠 만에 1위까지 내달린 겁니다. 퀄컴과 마이크론 등 다른 반도체 종목도 이날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5월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악화 우려를 키웠지만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면서 증시에는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화요일 오후 시카고 니어 웨스트 사이드 인근에서 7세 어린이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 사건은 이날 오후 4시 직전 웨스트 잭슨대로 2300블럭에서 발생했는데요. 사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카고 경찰국장 레리 스날링은 아이가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총격을 받았을 때 아이가 근처에 사는 이웃을 방문하려 가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찰관들은 아이에게 인명구조 조치를 취한 후 스트로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이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쿡카운티 검시관 사무소는 이 아이의 신원을 제이마니 아미르 리베라로 확인했습니다. 스넬링은 아이가 총격의 표적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잠재적인 동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 총격이 갱단의 폭력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구금된 사람은 없습니다. 스넬링은 경찰이 총격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인근 지역을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카고에서는 주택가 대로변 가릴 거 없이 무차별 총격이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죠. 지난 5년 동안 시카고 고속도로에서도 총격 사건이 빈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 시카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일리노이주 전역에서 868건의 고속도로 총격 사건이 벌어졌고 대부분 시카고 대도시에서 발생했는데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험한 도로가 이어집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42건의 고속도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다만 이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지난 금요일에도 I-55번 고속도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운전자와 승객이 부상을 입었죠. 주 경찰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위험한 도로는 2019년 이후 206건의 총격 사건이 추적된 I-94번으로 일명 댄라이언 고속도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고속도로로 불리는 I-290도 136건 총격 사건을 기록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요일별로는 일요일에 고속도로 총격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금요일과 토요일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은 총격범을 추적하기 위해 가장 위험한 도로인 댄 라이언을 따라 99대의 번호판 판독 카메라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다른 고속도로에도 200여 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주 경찰의 브랜든 켈리 국장은 번호판 판독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이를 이용해 모든 종류의 고속도로 총격 사건 10건 중에 8건에서 용의자를 찾아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캠프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달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 동안 시카고에 머물 계획이라는 ABC7 시카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ABC는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당초 전당대회 연설을 위해 시카고에 머물다가 밀워키로 출퇴근할 계획이었다고 이날 보도했는데요. 뉴욕타임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90마일 떨어진 시카고에 있는 자신의 호텔 중 한 곳에 머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캠프는 해당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캠프 측 관계자는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에 그는 항상 밀워키에 남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시카고 체류 논쟁은 앞서 그가 밀워키를 폄하했다는 뜨거운 논란에 뒤이은 겁니다. 지난주 펀치볼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담을 하는 동안 밀워키를 끔찍한 도시라고 불렀다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작성해 논란을 촉발했죠. 트럼프는 이에 대해 자신은 밀워키에 범죄를 지칭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와 투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논란 속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밀워키에서 약 25마일 떨어진 라신에서 군중 집회를 열고 나는 밀워키를 좋아한다. 밀워키를 선택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대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해야 한다는 후보 교체론이 등장했다고 팍스뉴스, 뉴욕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박빙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부 정치 분석가, 언론인, 칼럼니스트는 바이든이 더 공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81세로 재선에 성공할 경우 86세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12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석패했죠. 특히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캐슬린 파커는 해리스 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중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흑인들의 표를 고려할 때 러닝메이트 교체는 위험 부담이 따른다면서도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길 원한다면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커는 해리스 부통령이 물러나는 대신 그를 바이든 2기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 지명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뉴포스트는 디모인 레지스터와 미디컴이 공동으로 아이오와 유권자 6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50%대 32%로 앞서고 있다고 소개하며 바이든이 위스콘신이나 미시건주와 같은 중서부주에서 경쟁력을 잃는 것은 그에게 나쁜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제3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9%를 얻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교육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관내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이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휴대전화가 학습을 방해하고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며 사이버 괴롭힘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지금은 수업 시간에만 휴대전화 이용이 제한되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허용됩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닉 멜보인 교육위원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몰래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점심시간에도 아이폰을 낀 채 서로 이야기하거나 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학교 내 휴대전화 제한 또는 금지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항 중에 기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등 항공기의 안전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보잉사가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부품을 숨겼다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의회 상원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상원 국토안보 정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보잉의 품질보증부서에서 일한 내부 고발자 샘 모호크는 회사가 사양에서 벗어나거나 파손된 737 맥스 부품을 옮기고 관련 기록을 위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보잉은 규제당국인 연방항공청의 검사가 임박했다는 점을 한 지난해 6월 이런 은폐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모호크는 회사가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부적절하게 보관된 부품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그는 숨겨진 부적합 부품이 항공기에 이미 장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고 실제 이 부품들이 일부 항공기에 설치됐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우려 제기에 회사 측이 보복을 가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보잉은 보고서에 포함된 새로운 주장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보잉사가 2021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게 작업과 관련한 자체 검사를 맡기는 등 규정 위반 사실을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적발당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보잉 측은 시정을 통해 관련 문제를 지난해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소속 요원이 총을 가진 강도의 가방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터스데인 경찰서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지난 15일 밤 9시 30분 직후에 오렌지 카운티 주거 지역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대통령 경호원이 총기 위협을 받고 가방을 빼앗겼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 구글리알메 백악관 경호실 대변인은 성명에서 강도를 당한 경호원이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사건 당시에 경호원이 무기를 발사했으나 강도를 맞췄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경호원은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터스틴 경찰도 경호 요원이 총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경호실도 피해 경호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강도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경호원의 소지품을 현장에서 찾았으며 공공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클루니와 줄리아 로버츠 등 유명 배우들이 참석한 이날 모금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2,800만 달러를 모금했다며 민주당 역사상 가장 많은 모금이라고 밝혔습니다. 뉴멕시코주 남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고 비상사태까지 선포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는데요. 현재에서는 이미 500채가 넘는 건물이 파손됐고 불이 시작된 곳 근처의 마을은 주민 전체가 대피한 상태입니다. 산불은 링컨 카운티와 메스칼라로 아파치 보호구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주택과 건물을 휩쓸면서 사망자도 발생했는데요. 이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주방위군도 추가 배치됐습니다. 시카고 일원은 오늘과 내일 날씨도 한낮 최고 90도를 넘나드는 불볕 더위는 계속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2도, 밤 최저 75도, 목요일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5도입니다. 밤 최저 67도가 예상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